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제가 월 300만 원씩 내며 살던 고급 실버타운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도 못했던 지옥이었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실버타운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큰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는 밥이 맛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몸이 아프다며 만나기 어려워하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에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집안에 시계 돌아가는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한 큰아들 민석이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죠. 저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민석이는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건강도 걱정되고 안전도 걱정돼요. 민석이의 말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밤마다 혼자 있으면 무서웠거든요. 혹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민석아, 엄마가 어디로 가겠니? 이 집이 내 평생 터전인데. 제가 말하니까 민석이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좋은 실버타운들이 많이 생겼어요. 호텔같이 좋은 곳에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실버타운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집을 떠난다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동안 들었던 실버타운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떤 분은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별로라고 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웠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낸다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서가 그런 곳이 비싸지 않겠니? 엄마가 부담될까봐.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니까 민석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도 있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무엇보다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요. 며칠 후 민석이가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손에 예쁜 홍보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을 찾았어요. 홍보물을 펼쳐보니 정말 호텔같이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넓은 로비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수영장에 헬스장까지 있더라고요. 카페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심지어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 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민서가 이게 한 달에 300만 원이야. 너무 비싸지 않니? 어머니, 이 정도면 적당해요. 요즘 좋은 실버타운이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가 정말 좋다고 소문났어요. 기사도 호텔 수준이고 의료진도 상주한다고 하네요. 결국 민석이의 권유로 견학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홍보물보다 더 좋았습니다.
입구부터 호텔 같았고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 방은 작은 아파트 같았고 침대도 푹신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전망이 좋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식당도 고급 레스토랑 같았고 도서관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운동실에는 최신 기구들이 있었고 수영장 물도 깨끗했습니다. 그날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짜였을까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도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견학을 다녀온 후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밤 혼자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생각하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민석이와 상의해서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내는 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직원들은 여전히 친절했고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 프로그램 일정,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입주날이 되었습니다. 민석이와 둘째 아들 민호가 함께 와서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짐은 아니었지만 5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남편 사진, 자식들 어릴 때 사진, 그리고 몇 가지 가구들. 새 방의 짐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자주 찾아올게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제 엄마도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재미있게 살아볼게.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 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정말 고급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고 꽃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메뉴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까지 골라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갈비찜을 시켰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해먹던 것보다도 더 맛있었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다들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으신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여기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희 할머니는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시설도 설명해 주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첫 주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직원이 방문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고 아침 식사도 맛있고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요가 교실, 서예 교실, 노래 교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특히 요가 교실이 좋았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와서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예 교실에서는 오랜만에 붓을 잡아봤습니다. 학창시절 이후로 처음이었는데 선생님이 글씨체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 외에도 여러분들과 친해졌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전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라 정말 지식이 많으셨고 최병철 할아버지는 옛날 군인 출신이라 카리스마가 있으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로비에서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매주 간호사가 와서 혈압도 재주고 건강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혈당이 조금 높다고 하니까 식단 관리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약도 시간에 맞춰서 챙겨주니까 깜빡하고 안 먹는 일도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약 먹는 것도 자주 까먹었는데 말이에요. 청소 서비스도 일주일에 2번씩 해주니까 항상 방이 깨끗했습니다. 빨래도 맡기면 깨끗하게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여기가 제 집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계절에 따라 꽃들이 바뀌는 것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무서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민석이가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어떠세요라고 물으면 정말 좋다. 여기 와서 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랐습니다. 2달째가 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쓰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입주민들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식당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특별한 테이블에 앉으시고 어떤 분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자리 선호도의 차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관찰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테이블에 앉으시는 분들은 모두 비슷한 옷차림이었고 대화하는 내용도 달랐습니다.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박영희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예의가 없어. 내가 뭔가 부탁하면 바로바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 할머니가 불만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내고 있는데. 서비스가 이 정도면 안 되죠.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 입주비가 다 똑같은 건가요? 영희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방 크기나 위치에 따라 다르죠. 저분들은 프리미엄동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같은 실버타운 안에서도 계급이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프리미엄동은 월 500만 원, 일반동은 300만 원, 이코노미동은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반동이었으니까 중간 정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같은 노인인데 돈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며칠 후 직원들의 태도에서도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동분들에게는 정말 극진하게 모시는데 저희에게는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이렇게 친근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김순이님, 메뉴 정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격식을 차리더라고요. 어느 날 수영장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오후 2시쯤 수영장에 갔는데 입구에서 직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프리미엄 회원 전용 시간입니다. 네, 프리미엄 회원 전용 시간이요?
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프리미엄 동 거주자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견학 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규칙이 생긴 건지 물어봤더니 최근에 변경된 사항입니다라고만 대답하더라고요. 수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이정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도 같은 일반 동 거주자였습니다. 할머니, 수영장 못 들어가셨어요? 네.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왜 이런 규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정숙 할머니도 불만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는 로비 한 구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정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주에는 도서관도 시간 제한이 생겼대요. 도서관도요? 네. 오전에는 프리미엄 회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영희 할머니와 차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들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는데 몇 달 전부터 생겼어요. 영희 할머니도 답답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프리미엄 동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생긴 거래요. 어떤 불만이요? 자기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데 일반 동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받는 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다 같은 노인인데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다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직원들이 이런 차별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평소 앉던 자리에 예약석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 자리 예약석인가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네, 프리미엄 회원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식당에서도 좌석을 구분하게 된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음식 맛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건지 정말 음식이 예전 같지 않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꿈 같은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코노미동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식당에 오셨는데 직원이 그분을 돌려보내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80이 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냉정하게 이코노미 동분들은 9시 이후에 식사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황스러워하시며 언제부터 이런 규칙이 생겼나요? 라고 물으셨지만 직원은 그냥 규정이니까 지켜주세요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같은 어르신인데 이렇게 대하다니. 할아버지는 결국 터덜터덜 돌아가셨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 사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리미엄 동분들은 창가 쪽 좋은 자리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계셨고 저희 같은 일반 동사람들은 안쪽 어두운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메뉴도 달랐습니다. 프리미엄 동은 스테이크나 회까지 나오는데 저희는 그냥 평범한 한식 정식이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이렇게 차별을 두다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심지어 사용하는 그릇도 달랐습니다.
프리미엄 동은 고급 도자기를 쓰는데 저희는 일반 그릇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프리미엄 동 할머니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동이나 이코노미 동 사람들을 마치 하급 시민 취급하는 말들이었어요. 품격이 다르다느니, 교양이 없다느니 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에도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요가 교실에 갔는데 갑자기 정원이 줄었다면서 일반 동사람들 몇 명을 내보내더라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참여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물어봤더니 걷기 모임이나 라디오 체조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은 모두 프리미엄 동분들 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의료 서비스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응급실에 갔는데 간호사가 제 입주동을 확인하더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프리미엄 동분들에게는 즉시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해주는데 저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같은 응급 상황인데도 이런 차이가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의사 진료 횟수도 다르고 건강검진 항목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를 포함한 일반 동과 이코노미 동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하소연을 하게 되었어요. 모두들 처음 들어올 때는 이런 차별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홍보물이나 견학되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마치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일부 분들은 아예 이사를 알아보신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더 속상했던 건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친절했는데 이제는 저희를 귀찮아하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뭔가 요청을 하면 규정상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프리미엄 동분들에게는 즉시 처리해드리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나 싶었어요. 심지어 청소나 빨래 서비스도 차등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동은 매일, 일반 동은 이틀에 한 번, 이코노미 동은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집에서 혼자 살 때가 차라리 나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돈이 적다는 이유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이런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4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저는 우연히 실버타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새벽 5시쯤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원을 거닐다가 관리 사무실 쪽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창문 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소장과 몇 명의 직원들이 모여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 귀에 들린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달 식비 예산을 또 줄여야겠어. 프리미엄 동은 그대로 두고 일반 동과 이코노미 동 식사지를 더 낮춰. 관리소장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티나면 안 되는데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조금씩 줄여가면 모를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가 내는 돈으로
저희 식사비를 줄인다는 말인가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의료비도 더 아껴야 해. 일반동 사람들 건강검진 항목 좀 더 줄이고. 간호사 인건비도 절약하죠. 야간 근무자 1명 더 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밤에 뭔 일이 있겠어.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의 안전과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월 사용료는 계속 받아가고 있었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관리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는데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희가 내는 입주비로 관리소장이 개인적으로 고급차를 사고 골프 회원권을 끊고 심지어 자식 유학비까지 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해서 마치 시설 운영비로 쓴 것처럼 꾸며놨더라고요. 그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몇 장 더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직원이 돌아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길을 잃어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 구역인데요. 직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의 행동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의 대화까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는 돈의 상당 부분이 실제 운영비가 아닌 관리진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급 음식점에서 접대비로 쓰고 개인 여행비로 쓰고 심지어 가족들 용돈으로도 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관리소장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노인들이야 뭘 알겠어. 조금씩 서비스 줄여도 모르더라고. 이참에 수영장 운영 시간도 더 줄이고 프로그램도 없애버리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야.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서비스질 저하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요즘 청소도 대충 하고 음식도 맛이 없어졌다고 하셨고, 최병철 할아버지는 간호사가 와도 제대로 진료를 안 해준다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는 퍼즐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진들은 저희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우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화가 났던 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이런 큰 문제에 맞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직이고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버타운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가족들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는데 처음에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마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생활비가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지 의아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제가 되물었더니 민석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 추가로 필요한 게 있나 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가 갑자기 찾아와서 제 통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사기당하신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통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하는 말이니까 통장을 보여줬는데 민호가 꼼꼼히 내역을 확인하더라고요. 특히 실버타운 납입금 부분을 유심히 보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데 민석 씨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민석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재산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비용도 점점 올려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속 문제도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다른 민석이를 말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상했던 일들이 모두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실버타운을 권한 것, 비싼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천한 것, 그리고 최근 들어 자주 찾아와서 제 재정 상황을 묻는 것까지 다음날 용기를 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가서 제 아들이 혹시 여기 관계자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말하니까 그런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하는 모습이 오히려 확신을 주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석이가 두고 간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실버타운 관련 계약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민석이가 실버타운 운영회사의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내는 입주비의 일정 부분이 민석이에게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가 실버타운에 돈을 낼수록 민석이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비싼 실버타운으로 보낸 이유, 관리소장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최근 들어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민호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제 재산 관리를 명목으로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버타운에 있는 동안 제 집을 팔 계획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 조회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평생 정성껏 키운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 나이에 가족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배신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정숙 할머니가 제 방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며칠째 식당에서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어서 온 거였어요. 순이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이정숙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실버타운의 비리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의 배신까지. 이정숙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 할머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정숙 할머니는 다른 입주민들도 설득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 박영희 할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입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혹시 관리진들이 알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요즘 의료 서비스가 너무 부실해졌다고 하셨고, 박영희 할머니는 식사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다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계셨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15명의 입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비밀리에 박영희 할머니 방에서 회의를 했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드리니 모두들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우리가 호구 취급당하고 있었구나 하시면서 분노하셨어요. 특히 관리소장이 저희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에 가장 화를 내셨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관리진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저희는 그냥 개별 입주민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대부분이 일반 동과 이코노미 동 거주자들이라 프리미엄 동분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관리 사무실에 직접 항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과 지역구청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자료들과 다른 분들의 피해 사례들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언론사에도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들이 공개되어야 다른 실버타운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서류 정리를, 최병철 할아버지는 언론사 연락을, 박영희 할머니는 다른 입주민들 설득을 맡기로 했어요. 며칠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구청에서 실버타운 실태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관리진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구청 조사관들이 오기 전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평소보다 친절해졌고 식사질도 좋아졌습니다. 마치 쇼를 하는 것 같았어요. 조사 당일에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차별 대우를 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저희에게 극진하게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조사관들 앞에서는 마치 모범 실버타운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프리미엄동 입주민들을 동원해서 여기 정말 좋다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증언을 하게 했어요. 조사관들이 저희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관리진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첫 번째 조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정숙 할머니가 이번이 끝이 아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다시 시도하자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몰래 녹음도 하고 관리진들의 부정한 행동들을 사진으로도 찍었어요. 한 달 후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지역 TV 방송국 기자가 실버타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리진들이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기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현장을 취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기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관리소장의 부정한 회계 처리, 차별적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제 가족들과의 결탁 관계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기자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 내용을 반드시 보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실버타운 비리 보도가 나가자마자 여러 언론사에서 후속 취재를 시작했고 관련 기관들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즉시 해임되었고 부정한 회계 처리에 연루된 직원들도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그동안 부당하게 차별받았던 모든 서비스들이 정상화되었어요. 더 이상 프리미엄 동과 일반 동 사이의 차별은 없어졌고 모든 입주민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문제였습니다. 방송에서 민석이와 민호의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저희 가족 상황이 세상에 다 알려졌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석이와 민호는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창피해서 어떻게 저를 대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민석이가 먼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아들이구나 싶었거든요. 민호도 며칠 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실버타운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관리진이 들어오면서 모든 시스템이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저는 그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른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해낼 수 있었어요.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을 논의하고 관리진과도 소통하며 더 나은 실버타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입주민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프리미엄 동과 일반 동, 이코노미 동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평등한 관계가 되었어요. 함께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이 즐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 종일 웃으며 지낸 일들을 떠올리며 행복해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 앞에서 침묵하면 그것은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아요. 비록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옳지 않은 일에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정숙 할머니, 최병철 할아버지, 박영희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다른 실버타운에서 상담 요청이 옵니다. 저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곳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글쓰기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제목도 정했어요. 일은 넘어 시작한 나의 반항기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읽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들이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르신들도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